김해는 지금 경남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인구는 늘고 도시의 외형도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그만큼 교통, 주거, 일자리, 생활 안전 같은 시민들의 체감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홍태용 김해시장과 함께 김해시 현안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해시장 홍태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월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2026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월 이렇게 설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해서 올 한 해 마음속에 품고 계신 소망과 다짐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를 값진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시장님 본격적인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는 인구 규모와 도시 팽창 속도가 굉장히 빠른 도시입니다. 이 성장 과정에서 가장 좀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요소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산업혁명, 또 정보화 혁명, AI 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런 빠른 변화는 또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불안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네. 이 성장 속도가 빠른 우리 김해시는 단순히 도시가 얼마나 크느냐의 문제가 아닌 보다 이게 어떤 방향과 어떤 힘으로 도시가 성장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의 이 성장의 핵심은 이 튼튼한 경제 구조를 받쳐주는 이 도시의 생산성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도시의 생산성이 증가해야 우리 일자리라든지 교통, 주거, 또 이래 복지 등의 생활 편익을 시민들께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민선 8기 동안에 우리 김해시정이 가장 역점 사업으로 진행했던 중에 하나가 산업 구조에 대한 재편입니다. 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김해시는 전통 제조업 중심의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이렇게 미래 자동차, 어생명, 또 물류, 액화수소, 로봇 산업과 같은 이런 첨단 산업들을 김해시의 미래 전략 산업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고부가가치 업종들을 육성하는 데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공항이라든지 항만, 네. 이 철도와 같은 이 교통의 트라이포트를 갖추고 있는 우리 김해시의 장점을 살려서 북극 항로 시대에 대비한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우리 김해에 유치하겠다라는 그 행정에 사활을 걸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도시의 생산성을 높이고 또 시민의 삶과 꿈과 행복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우리 김해시 행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해는 이렇게 창원과 부산 이렇게 대도시 사이에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또 장점이 많을 것 같은데 반면 또 이 부산과 좀 인접해 있는 도시라는 점에서 이 부담되는 부분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김해시는 부산에 인접한 도시로서 네. 이게 김해시에는 하나의 분명한 기회이기도 하면서도 또 하나의 동시에 과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렇게 기회라고 이렇게 보는 이유는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되면은 부산시는 우리 동부가 해양 물류 거점 도시로 더욱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부산이 가지고 있는 물적, 질적 자산을 가장 쉽게 또 가깝게 흡수할 수 있는 도시가 김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김해시는 공항이나 항만, 철도, 또 고속도로 등 이런 교통 접근성이 탁월하기 때문에 물류 배후 도시로서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조금 덜 부담이 되고요. 또 편리한 이런 생활 환경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인구 유입 측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저에게 또 과제도 있습니다. 이 정부의 5극 3특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이 정책과 이슈가 이렇게 부산 중심으로 네. 쏠릴 수도 있다. 해수부 이전과 같은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인근에 있는 도시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현실적인 우려도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 김해시는 부산에 이렇게 기대기보다는 역할을 이렇게 나누어서 기능으로 서로 연결이 되는 도시로 발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물류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주거를 함께 떠받치는 핵심 파트너 도시로
자리매김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과 김해시가 함께 성장해야 부울경 전체가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교통이나 생활 인프라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민이 체감도가 좀 높은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교통과 생활 인프라는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먼저 또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그런 네.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은 단기와 중장기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한정된 예산안에서 당장 시민 불편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행정이 뭔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교차로를 개선한다든지 또 버스 노선 조정과 같은 작지만은 시민들께서 바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고 빠르게 이렇게 고쳐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인구 이동이라든지 교통의 흐름 또 생활 패턴과 같은 다양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도시 구조의 변화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 행정과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정책 소통 과정이 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도시에 있는 급한 불은 바로 끄되 도시의 방향은 흔들리지 않게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행정의 중요한 기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해시는 신도시와 원도심 또 농촌 지역까지 좀 다양한 지역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또 생활 격차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김해시는 이제 현재 원도심, 신도시 또 농촌 지역 이렇게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우리 김해시라고 하는 도시 내에서도 생활 격차 문제가 이렇게 점차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 행정의 책임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이 뭔지 또 조정을 해야 될 역할이 뭔지 하는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이 직접 이렇게 해야 될 영역이 책임에 대한 영역인데요. 원도심의 이 발전은 민간의 힘으로만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 같은 이런 공모 사업을 적극 유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 투입을 통해서 도시의 원도심을 변화시키는 게 행정의 책임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우리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김해형 행복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농촌 활성화 사업 유치를 통해서 농촌만의 이 라이프 스타일을 살리고 또 도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또 이 도시 간의 조정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네.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수렴이 돼야 되고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 주는 게 또 행정의 역할이고요. 인프라를 만들고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운영과 발전에 대해서는 행정이 과하게 개입하기보다는 주민분들의 자율과 책임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다시 말해서 행정은 길은 열어주되 지역은 그 길 위에서 스스로 성장하고 돕는 것이 생활 격차를 줄이는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네, 지역 경제, 지역 산업도 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죠. 이 김해시의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 일자리 정책은 또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 산업 구조가 이런 바뀌는 과정에서 김해시의 일자리 정책은 분명히 사람 중심이고 청년 중심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순히 이렇게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일하고 싶고 원하고 또 머물고 싶은 그런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김해시는 이제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어생명이나 의료기기, 물류, 또 미래자동차, 에카수소, 로봇 산업과 같은 미래 첨단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미래자동차 버추얼 센터라든지 한국 로봇 리퍼버 센터를 개소를 했고요. 또 김해 지역에 쿠팡 스마트 복합물류 센터를 유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2천억의 사업비를 유치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또 1,450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기업이 들어오면은 자연스럽게 좋은 일자리가 따라오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시의 이렇게 지역 내 총생산의 절반 정도를 제조업이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평균의 2배 정도를 차지하는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강한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컨텐츠 산업과 관광 산업에 새로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캐대언 신드롬 잘 아실 겁니다. 네. 이 컨텐츠 산업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 재산 기반을 하는 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방향을 지금부터 넓혀야 한다 생각을 하고요. 이미 김해시에는 장류 관동동에 경남 컨텐츠 기업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웹툰이라든지 영상 또 디지털 컨텐츠 분야에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또 지금 경상남도와 함께 우리 장류 관광유통단지 내에 네. 경남 글로벌 융복합 컨텐츠 산업타운 조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조업에다가 또 첨단 산업, 거기에 문화 콘텐츠 산업을 함께 성장시켜서 우리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우리 김해시의 일자리 정책의 방향입니다. 네, 이런 문제들 사실 인구 문제가 바로 또 청년 일자리 이런 부분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청년 그리고 고령층까지 이런 모든 연령이 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좀 필요한 정책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우리 지역의 뭐 청년, 신혼부부 또 고령층이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도시는 어떤 특정 세대만을 위한 정책으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그 핵심은 우리 생애 전 과정을 함께 책임지는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뭐 출산이라든지 양육이라든지 돌봄이 이렇게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이렇게 출산과 양육 분야에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 이 혼자만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보육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는 지원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뿐만 아니고 주거라든지 문화까지 이렇게 청년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령층은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또 존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만들어서 이 통합 돌봄은 이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의 정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각 따로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이 인생의 어느 시기에 있든지 자연스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김해시가 추구하고 있는 생애 주기형 동행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역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야문화 역사의 중심, 이 김해는 문화유산과 또 도시개발, 저희가 앞서도 개발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이 두 가치의 균형 좀 어떻게 맞추고 계십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우리 김해시는 2000년 가야 역사의 본산이고요. 남부권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 도시입니다. 네. 그런데 그 유산 위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시민의 삶 역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균형을 잡느냐 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도 역시 시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문화유산을 보존을 하는 것이 도시의 장기적인 가치와 브랜드를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은 다른 선택이 미래를 위한 결정인지 그 판단 과정에 시민분들이 적극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이렇게 문화유산을 우선하는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네. 그곳에 살고 계신 시민들의 삶이 지워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유산과 개발, 또 과거와 현재를 대립이 아닌 공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김해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해 있는 현안 또 안전도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민의 생활 안전 측면에서 김해가 좀 특히 취약하다고 좀 보는 부분은 또 있습니까? 예, 우리 뭐 꼭 김해뿐만이 아니더라도 네. 생활 안전 문제는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가장 신경 써야 할 분야가 범죄 치안 문제일 거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도시가 커질수록 유동인구가 증가를 하고 또 사각지대도 증가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범죄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행정 역량을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CCTV를 확충을 한다든지 또 사각지대를 또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점검하는 등 이렇게 눈에 보이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성을 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장 대응 분야입니다. 우리 행정과 또 경찰 또 지역에 있는 자율방범대와 함께하는 합동 순찰을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밤길이나 주택가 골목길과 같은 시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공간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이렇게 숫자나 통계만 가지고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시민들께서 이렇게 괜찮다고 느끼는 체감의 안전까지도 김해 씨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해 씨는 지난해에 국제안전도시 제공인을 취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 기준에 맞는 이 범죄 분야의 안전 수준을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일상 속에서 시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김해 신도시와 원도심 이야기도 앞서 했었는데 이 부분 이야기하면서 생활 여건이나 행정 서비스 이런 부분에서 또 체감하는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 이런 좀 지적도 있습니다. 이 네.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김해 씨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도심, 신도시 또 농촌형 도시 이렇게 혼재가 되어 있는 도시다 보니까 근데 저희들은 도시는 이렇게 고여 있으면은 쇠퇴를 하게 되고 헐러야 살아가는 그런 공간이 살아있는 공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만드는 핵심적인 수단은 교통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신도시와 특히 원도심 간에 사람과 생활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교통 연결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 김해 지역에 있는 장유나 진영 지역에서는 인근 도시 창원과 부산으로 네. 연결이 될 수 있는 직행버스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골의 면 단위 위주로는 수요 응답형 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도시의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는 자율주행 순환 셔틀을 도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9월입니다만은 김해에서 양산과 부산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중교통 무료화를 이뤄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울산에서 창원까지 연결이 되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를 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 중에서 김해 시청을 이렇게 통과하도록 노선 변경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우리 부전 마산 복선 전철도 지금 빨리 조기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김해시는 지금 부산 김해 경전철이 네.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해시에 있는 12개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역사 주변의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이나 상업, 문화 기능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조를 새롭게 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교통이 연결이 되면 생활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도시 안의 그런 격차도 조금씩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해 동부가 물류 플랫폼 사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사실 김해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오랫동안 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좀 진행 속도가 더딘 건 아니냐 이런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좀 어디까지 좀 와 있습니까? 예, 이렇게 겉으로 보시기에는 좀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하지만 지금은 기초를 차근차근 다져가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극항로 시대가 열리게 되면은 글로벌 물류 이 질서가 재편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게 부산이나 진해 신항이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물류의 이런 게이트웨이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해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항, 항만, 철도와 같은 이 모두를 이어주는 입지를 바탕으로 해서 물류나 산업이나 이 데이터를 연결하는 글로벌 물류 대전환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동북아 물류 플랫폼 사업은 김해시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네. 부산과 경남이 함께 가야 하는 광역 단위의 국가 전략 프로젝트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만큼 이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고 또 제도 정비도 필요하고요. 국가 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부산 경남 공동 추진 체계를 갖추어서 국가 균형 발전 전략 5극 3특 전략에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트라이포트 배후단지 육성 기조에 맞춰서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시키는 네. 그런 노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업이 만약에 김해에 유치가 되면은 북극 항로와 이 트라이포트를 연결하는 국가 스마트 물류 허브 도시로 김해시가 크게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해시 관광산업 한번 보겠습니다. 김해시 가볼 만한 곳 정말 많은데요. 앞서 세계유산도 좀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관광, 세계유산 관리를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우리 김해시는 역사 문화 도시이기도 하면서 많은 관광 콘텐츠를 가진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이 김해 관광의 큰 틀은 이 각각 가지고 있는 이 관광 콘텐츠를 어떻게 연결해서 이어줄 것이냐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 유통 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고요. 또 가약 5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되었고요. 또 원도심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또 하포천 섭지를 중심으로 한 생태 관광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하나하나를 두었을 때는 이 의미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으나 이 컨텐츠들을 하나의 관광의 흐름으로 또 여기에 이야기를 덧붙여서 스토리텔링으로 엮어졌을 때는 머무르고 체험하고 또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크게 발돋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 김해시는 이 크루즈 관광객들을 모시기 위해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 체험 쇼핑과 같은 이 시범 관광 코스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크루즈 관광계자들을 김해로 초청을 해서 팸 투어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2027년에는 우리 글로벌 관광진흥기구 소위 TPO라고 하는 총회를 김해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김해시의 관광이 글로벌 관광 네트워크에 연결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생각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분명하다. 김해의 관광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저희들에게 남아있다 생각을 하고요. 세계유산을 지켜가면서도 시민의 삶과 관광산업과 함께 살아 움직이는 이런 통합관리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화면 보시고 시청자분들께 올 한 해 김해시장 이렇게 이끌겠다 한 말씀 해주시면요. 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김해시가 가지는 이 행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속도보다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앞의 성과를 위해서 방향을 바꾸는 행정은 시민의 부담으로 또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김해시는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 주권 시대를 열었고요. 또 김해의 도시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면서 김해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이제 민선 8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김해시정은 남은 임기 동안에도 첫 번째로는 시민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냐, 두 번째로는 이 결정이 김해의 10년, 20년 이후에도 맞는 선택이냐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우리 시민분들의 응원 저희들이 듬뿍 등에 업고요. 2026년도 김해시정 힘차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시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시민의 일상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해졌는지입니다. 빠른 성장의 속도 속에서 삶의 질과 행정의 책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그 답을 시민들은 일상에서 체감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